오늘은 2026년 7월 12일 저녁부터 7월 13일 새벽까지 나온 AI, 반도체, 빅테크 핵심 뉴스를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 결론은 분명합니다. AI는 이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메모리, 기업 업무, 의료, 로봇, 방산, 네트워크, 바이오까지 실제 산업 현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과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AI 수혜를 반도체 한 분야로만 좁혀보기보다 후공정과 기판, 기업용 시스템 통합, 의료 정보기술, 음성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드론 센서, 통신 인프라, 바이오 연구와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까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HBM4 가격 전망입니다.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가격이 기존 HBM3E보다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가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가 즉시 꺼내 쓰는 초고속 작업 공간입니다. HBM4는 데이터 전송 속도뿐 아니라 적층, 본딩, 패키징과 검사 난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따라서 수혜는 메모리 기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쟁력뿐 아니라 한미반도체의 본딩 장비, 요테크닉스의 레이저 가공, 인텍플러스의 검사 장비, 삼성전기와 심텍, 대덕전자의 고성능 기판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단순한 출하량보다 프리미엄 가격과 후공정 복잡성입니다. HBM4 시대에는 메모리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공급망의 수혜 범위도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TCS가 최대 8,900명의 인공지능 배치 엔지니어를 투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구입했다고 회사 업무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마다 데이터 구조와 보안 정책, 기존 전산 시스템, 업무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치 엔지니어는 인공지능을 고객사의 실제 업무에 연결하고 권한과 데이터를 정리하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흐름은 인공지능 시장의 병목이 모델 자체에서 현장 적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SDS, LG CNS, 현대오토에버, 포스코덱스 같은 시스템 통합 기업과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N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 사업자가 연결됩니다. 앞으로 기업용 인공지능의 승부는 누가 더 화려한 모델을 발표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실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만들었는지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병원 문서와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연결하는 흐름입니다. 병원에는 진료 기록, 검사 결과, 보험 서류, 스캔 문서와 환자 메시지가 서로 다른 형식으로 쌓입니다. 의료진이 이 자료를 직접 찾고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전자의무기록과 병원 업무 시스템으로 전달하면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자 흐름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을 영상 판독이나 진단 솔루션으로만 보면 시장을 좁게 보는 셈입니다. 문서 인식, 자연어 처리, 보험 청구, 병원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도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지케어텍과 같은 의료 정보기술 기업, 셀바스의 아이의 음성 문서 기술, 삼성 SDS와 LG CNS의 병원 시스템 구축 역량이 관련됩니다. 핵심은 정확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병원 시스템과의 호환성, 실제 업무 시간 절감 효과입니다. 네 번째는 전화 기반 인지검사입니다. 고령자는 복잡한 앱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기기를 배우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전화통화는 비교적 익숙합니다. 인공지능이 통화 중 말의 속도, 단어 선택, 응답 간격과 반복 패턴을 분석하면 인지저하 가능성을 조기에 선별하고 의료진의 추가 검토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확정 진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더 빠르게 찾는 보조 수단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셀바스의 아이 같은 음성 인공지능 기업과 루니드뷰노, 젤크 등 의료 인공지능 생태계, 나이프 시멘틱스와 시니어 케어 플랫폼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에서는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비용 선별 도구의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데이터 보호와 오진 위험을 낮추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개인용 로봇입니다. 프라임봇은 UN 인공지능 포굿 행사에서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로봇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들어오려면 화면 속 챗봇을 넘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을 보고 음성으로 대화하며 모터를 통해 실제 행동을 수행합니다. 개인용 로봇 시장이 커지면 완성품 기업뿐 아니라 카메라, 센서, 모터, 감속기, 배터리, 엣지 인공지능 칩과 음성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네임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뉴로메카와 유진 로봇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정용 인공지능 기기 전략이 연결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로봇의 가격, 안전성, 사용 가능한 앱의 수, 그리고 반복적으로 쓸만한 실제 기능이 있는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일의 우크라이나 공격 드론 지원 소식입니다. 현대전은 비싼 전투기와 미사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드론을 대량 생산하고 카메라와 센서, 통신,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빠르게 운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드론은 단순한 기체가 아니라 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네트워크 장치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라이즈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같은 대형 방산 기업뿐 아니라 세트레가이의 위성 영상, i3 시스템의 적외선 센서, 휴니드의 통신 장비와 관련 부품사까지 밸류체인이 이어집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한 번의 수주보다 대량 생산 능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속도, 통신과 전자전 대응 능력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방산 산업의 중심이 대형 플랫폼에서 드론 센서, 인공지능, 운용체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패스트 넷몬의 네토믹스는 라우팅 정보와 네트워크 데이터를 인공지능 도구와 연결해 장애 탐지와 운영 판단을 돕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서버와 그래픽 처리 장치의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비 사이의 트래픽이 폭증하고 경로 장애와 지연 문제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사람이 대시보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상 신호를 찾고 원인을 요약하며 대응 절차를 제안하는 시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KT, SK텔레콤, LG U+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 오이솔루션 솔리드, 서진 시스템 같은 통신 장비 및 부품 기업, 가비아와 KNX 같은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연결됩니다. 인공지능 인프라를 볼 때지 PU와 HBM뿐 아니라 네트워크와 보안 관제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덟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백신 후보 발굴입니다. 이백쇼는 인공지능 면역학 플랫폼으로 후보 항원을 찾고 전임상 단계에서 면역 반응과 바이러스 전파 억제 가능성을 확인한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신약과 백신 개발은 후보 물질의 수가 많고 실패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떤 후보를 먼저 시험할지 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생물학 데이터와 면역 반응 패턴을 분석해 연구 우선순위를 좁히고 실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테카바이오와 지니너스 같은 데이터 기반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와 아울바이오 같은 신약 개발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생산 역량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후보를 잘 찾았다는 것과 실제 의약품 허가에 성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임상, 임상시험, 생산과 규제 단계의 검증이 계속 필요합니다. 9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의 피하주사 오토인젝터 데이터입니다. 기존 정맥주사 방식보다 환자가 접근하기 쉬운 투여 방식이 가능해지면 병원 방문 부담과 치료 과정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뉴스는 인공지능 직접 뉴스는 아니지만 앞서 본 전화 기반 인지검사와 함께 보면 고령자 케어가 선별, 진단, 치료와 재택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의 신약 개발, 주사기와 약물 전달 장치 관련 의료기기 기업이 연결됩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치료제의 임상 효과뿐 아니라 투여 편의성, 보험 적용, 의료진 모니터링 체계와 실제 환자 접근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령화 시장은 단일 제품보다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10번째는 빅테크 인공지능 지출의 수익성 시험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픽 처리 장치, 데이터 센터, 전력과 네트워크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쓰는지보다 그 투자가 실제 클라우드 매출, 광고 효율, 기업용 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자본 지출이 유지되면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의 장비,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의 전력기기, 대한전선과 일진전기의 송배전 인프라가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와 장비 주문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 지표는 인공지능 관련 매출 증가율, 클라우드 사용량, 자본 지출 계획과 감가상각 부담입니다. 오늘 뉴스를 하나로 묶으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체의 실행과 검증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HBM4는 메모리와 후공정의 프리미엄화를 만들고 기업용 인공지능은 현장에 연결하는 엔지니어와 시스템 통합 수요를 키웁니다. 의료에서는 병원 문서 자동화와 전화 기반 인지검사가 등장하고 로봇은 인공지능의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에서는 드론 센서, 통신과 자율 운용 체계가 중요해지고 네트워크 운영과 바이오 후보 발굴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의 자본 지출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단일 종목이나 한 가지 테마보다 메모리, 장비, 전력, 클라우드, 의료 정보기술, 로봇 부품, 방산 센서와 바이오 연구를 각각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테크 공부하는 집구석 아저씨와 함께 복잡한 기술 뉴스를 쉽고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